129쪽에 건축 행위 중에서 세 번째 개축 찾았습니까? 자, 개축은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자, 그렇게 밑줄 쳤습니까? 자, 그 밑에 참고의 일부 철거라고 되어 있죠. 자, 일부 철거라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 세 종류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개축이다라는 것은 고쳐 짓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건축물, 자, 이 건축물을 전부나 일부를 일단 철거해야 되죠. 철거해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 규모 범위 내로 다시 축조를 하게 되면은 이걸 개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주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일부, 자, 우리 건물을 조금만 철거하고 개축이다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철거를 해야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되느냐? 자, 내력벽, 힘을 받는 벽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힘을 받는 벽. 그 다음에 기둥, 보, 지붕털. 자, 이 중에서 몇 종류 이상이? 세 종류 이상이 철거될 때 이걸 개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력벽, 자, 20제곱미터, 기둥 2개 철거를 하고 다시 종전구멍을 씌웠습니다. 개축입니까? 왜? 종류가 2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보나 지붕털은 자, 중에서 세 종류 이상이 철거되어야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개축은 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00제곱미터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전부 철거할 수도 있고 갑이 또 일부 철거할 수도 있죠. 단 일부 철거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들 중에 세 종류 이상이 철거되었다 생각하시고, 자, 전부 철거해 가지고 다시 지었는데 종전보다 작게 지었습니다. 90제곱미터로. 뭡니까? 자, 그래서 이제 특히 건축법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종전 규모 범위 내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이 뜻이죠. 예. 그러면 종전보다 작게 지었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개축이다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종전보다 크게 지을 수도 있죠. 120제곱미터로 지었다. 뭐다? 신축이다 이 뜻이. 왜? 자, 전부 다 철거해버렸죠.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그것도 종전보다 크게 지었죠. 그래서 개축의 범위를 벗어나고 이거는 신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일부 철거했습니다. 종전과 같이 100제곱미터를 지었습니다. 뭡니까? 일부 철거하고. 자, 전부 철거하든 일부 철거하든 종전 규모 범위 내면 개축이죠. 똑같이 지었으니까 이것도 뭐 개축이고. 자, 종전보다 이제 크게 지었어요. 120제곱미터로. 정축입니다. 자, 일부만 철거했죠. 일부만 철거하고 조금 더 크게 지었죠. 그래서 뭐가 된다? 정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축이란 말 그 속에 이걸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은 특히 외워가 안 됩니다. 외우면 다 틀리겠죠. 뭐 내면 다 틀려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개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부나 일부 철거해서 종전 규모 범위 내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지으면 개축이 되는데, 자, 종전보다 크게 지을 수 있죠. 전부 철거하고 새로 크게 지으면 신축으로 봐야 되고, 일부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정축으로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재축 봅시다. 재축. 자, 재축은 줄칩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제의로 멸실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 다시 축조하는 것.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개축과 재축이라고 되어 있죠. 개축과 재축은 모두 기존 건축물이 사라지고 그 범위 안에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다만 사라지는 원인이 철거인 경우에는 뭐라 부른다? 개축이고, 재해로 멸실이 됐을 때는 재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재축은 자,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이 돼야 됩니다. 멸실. 그래서 우리 앞에 개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거했죠. 이거는 재해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태풍이 불어서 무너지든 또 건물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무너지든, 자, 재해로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다시 그 대지에 다음 요건을 갖추어 축조를 하게 되면은 재축을 오는데, 그럼 요건이 있겠죠. 여러분 책 간단하게 해놨죠. 예, 실은 조금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 연면적. 연면적은 종전 규모 범위 내로 해야 된다. 범위 내. 그 다음 두 번째 높이 청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높이 청수. 이 클린 치매가 되어가는 자꾸 까먹네. 자, 동수죠. 동수. 높이 청수 동수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재축이 됩니다. 어떻게? 높이나 청수나 동수가 종전 규모 범위 내면 재축이 되고, 이 중에 한 가지가 초과되어도 재축이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냐? 자, 우리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2층 건물입니다.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자, 그리고 높이가 14m짜리 이 건물입니다. 이게 한 동짜리인데, 이게 이제 재해로 멸실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짓는데, 첫 번째, 자, 이렇게, 자, 바닥 면적 90, 높이 14m로 지었다. 자, 그러면은 연면적 기준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을 말하죠. 종전 연면적은 200이었죠. 자, 새로 지은 것은 180이죠. 종전 규모 범위 내니까 정리가 같거나 작게 됐죠. 그 다음에 자, 높이는 14 그대로고, 청수는 2층 그대로고, 동수도 한 동 그대로죠. 그래서 요게 해당되죠. 이렇게 해당되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재축이 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자, 이렇게 다시 지었습니다. 100제곱미터 높이는
16m로 지었습니다. 이것도 재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연면적 200, 200 똑같죠? 자, 높이 하나가 지금 초과됐죠? 자, 14m 이게 초과됐어요. 그리고 청수는 2000 그대로고 동수 한동 그대로죠. 이렇게 높이, 청수, 동수 중에 한 가지 정도 초과되는까지도 뭐로 보라? 재축으로 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줄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되지 않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은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대지에 건축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된다 안 된다?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에서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서 이 건물을 크레인이 그대로 들어서 위치 바꾸는 거예요. 그걸 이전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 건축물 우리나라 문화는 땅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쉽게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립식 건물 있죠. 자, 이런 건물 같은 경우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대지 안에서만 위치 바꿔야 돼요. 그럼 만일에 자, 여기에 있는 다른 대지로 이걸 옮기죠. 그럼 이전이라 하면 안 돼요. 이 대지가 비었을 때는 신축이 되고 기존 건물이 있을 때는 정축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라는 말 있죠. 해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한 대지 안에서라는 말 있죠. 그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 주요 구조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밑줄 칩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주계단, 이 6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건물을 한번 지어 봅시다.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자, 건축물이 앉는 자, 이 바닥이라 하죠. 바닥. 자, 그리고 기둥이 들어가죠. 기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둥. 자,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자, 이걸 뭐라 부릅니까? 보. 보 중에 제일 큰 걸 뭐라 합니까? 대들보라죠. 대들보는 어디 있어요? 요 중앙에 큰 보가 들어가면 이 대들보예요. 지붕 구조까지 떠받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벽은 기둥과 함께 이 건물을 지탱하죠. 이런 벽을 뭐라 부른다? 내력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주된 계단이 있으면 주계단이죠. 이런 것을 주요구조부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지붕구조가 올라갑니다. 지붕구조가 올라가는데, 자, 지붕이 이렇게 경사진 지붕 형태라면은, 자, 지붕이 바람이나 눈이나 비에 함몰되지 않도록 안에 다 이 지지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 속에 드는 이걸 뭐라 합니까? 지붕털이라고 합니다. 요 위에 덮어놓은 것을 뭐? 지붕은 주요구조부가 아니에요. 뭐가 주요구조부다? 털이 주요구조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를 뭐라 부른다? 주요구조부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밑에 대수선 봅시다.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지붕털,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정설하는 것으로서 정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자, 여러분 교재에 그게 8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이게 대수선인데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여러분 시험에는 엄청 자주 나옵니다.
놓으면 외운 사람은 다 틀리죠. 예, 막 쭉쭉 틀립니다. 자, 대수선이다. 무슨 뜻이에요? 대수선. 그렇죠. 크게 고친다는 거예요. 예. 건물을 크게 고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우리가 건물을 고친다라는 의미로서 개축이나 뭐 재축이나 자 정축이나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신축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이거보다는 훨씬 적은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대수선이 이제 커지면 개축도 될 수 있고 재축도 될 수 있고 정축도 될 수 있고 뭐 신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축이나 재축, 정축, 신축에 비해서는 대수선은 큰 행위다, 작은 행위다, 작은 행위예요. 그래서 수선이란 말은 우리 고친다는 뜻이죠. 고치는데 좀 크게 고친다 이 뜻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대수선 행위, 좀 크게 고치는 행위는 건축물에 있어서 몇 가지쯤 됩니까? 8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수십 가지 이상이 수십 가지 이상. 자, 그런데 이 수십 가지 이상이 된 이 중에서 8가지 책에 있죠. 만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는 뜻이에요. 자, 대수선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수십 가지 행위 중에 8가지만 허가 받고 나머지 대수선 행위 있죠. 뭐 한다? 그냥 신고도 없이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왜? 자, 우리가 재축이나 개축, 정축, 신축보다는 훨씬 적은 행위를 했죠. 적은 행위인데 사실 이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짓고치는 행위인데. 그런데 이거는 8가지만은 이 중에서 8가지만 허가 받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8가지가 왜 허가 받는지를 알아야 대수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나라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60년에 첫 건축법이 제정됩니다. 처음 만들었어요. 1960년. 그럼 그때 만들 때는 이 8가지가 허가받는 대수선 규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습니다. 자, 건축법을 만들어 놔놓고 계속 세월이 지나고 건축물 짓고 하다 보니까 이 8가지는 원래 대수선을 허가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 허가받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자, 하나씩 추가된 것이 총 9개인데 올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다? 8개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게 보시면 1번 내력벽 정설 해체하거나 뭐 벽면적 30평대 수선 변경하는 것, 2번, 3번, 4번 다 기둥보 지붕털이죠. 예. 자,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왜 이거 대수선 하도록 할 때 허가 받도록 했느냐? 구조 안전 때문입니다. 자, 구조 안전. 자, 그게 때문에 이거 허가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 5번에 보면은 외벽의 마감 예절을 정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도 수선 변경 찾았습니까? 5번도 안전인데 이거는 화재 안전 때문에 대수선 받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있죠. 6번, 7번은 피난시설이에요. 피난시설. 이거 손대면 인명피해 커집니다. 그 다음에 8번 있죠. 분쟁 예방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허가받도록 하는데 자, 요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이 5가지죠. 1, 2, 3, 4, 5는
자, 우리가 대수선을 하려면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이런 네 가지 행위로 합니다. 그래서 정설이란 말은 뭘 늘린다는 뜻이죠. 해체는 없앤다. 수선 고친다. 변경 변화를 주는데, 자, 정설 해체로 이 다섯 가지는 대수선 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대수된 되는 범위, 자, 범위가 이것은 다릅니다. 자, 6번, 7번, 8번은 피난시설과 분쟁 예방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손만 대면은 안 돼요. 손을 아예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이거 허가받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설 해체,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가 이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부터 이해가 안 돼가 있으면 시험 나올 때 다 틀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래 써놔놓고 1번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자, 1번 보시면 내력벽이랬죠. 내력벽. 내력벽이 어떤 곳이에요? 힘을 받는 벽. 건물을 지탱하는 벽입니다. 자, 이거는 손만 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대수선되는 범위를 달리 해놨어요. 구조안전 때문에. 자, 보시면 정설 해체하거나 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이라도 정설하거나 해체하면 대수선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선 변경은 정설 해체보다 덜 위험한 행위죠. 덜 위험한 행위를 할 때는 벽면적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내력벽 10제곱미터를 해체하였다. 대수선이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안 맞아요. 정설 해체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얼마를 정설 해체했어요? 뭘 30제곱미터라. 정설 해체하거나 끝났잖아. 조금이라도 단 1제곱미터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돼버려요. 이거는. 왜? 벽에 내력벽에 자 1제곱미터에 벽을 없애보세요. 그 벽이 온전합니까? 무너져 버립니까? 무너져. 조금이라도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한 내력벽에서 위험한 정설 해체 행위는 좀 1제곱미터라도 해도 뭐가 된다? 대수선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제곱미터 내력벽을 수선을 하였다. 대수선이다. 이는 아니에요. 왜? 덜 위험한 수선 변경 행위는 얼마 이상 해야 된다? 30제곱미터 이상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3번에 보라고 되어 있죠. 4번에 지붕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건축물 구조 안전의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정설 해체하거나 할 때가 있죠. 자, 기둥을 한 개라든 보든 한 개라든 지붕틀 한 개라도 느리거나 해체하면 건축물이 까뚱해집니다.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수선돼요. 덜 위험한 수선 변경 행위는 몇 개 이상 해야 될 때? 3개 이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둥 한 개를 정설했다. 아니면 보 3개를 변경했다. 자, 다 뭡니까? 대수선이에요. 기둥이나 보나 지붕터는 한 개라도 정설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자,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번도 화재 안전 때문에 이걸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5번은 자, 건축물 외벽에 마감 재료를 했죠. 마감 재료를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게 되면은 화재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덜 위험한 수선 변경 행위는 30제곱미터 이상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외벽에 마감재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자, 이 마감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불연 기능, 불을 차단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단열 기능, 열을 차단하는 기능,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이 마감재를 이렇게 다 벽에 해놨습니다. 건물 지으면. 그래서
얼마 전까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까지는 이거 손대는 거 대수선을 안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건물주가 이 벽을 손대서 마감재가 이만큼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고 이걸 안 발랐어요. 안 발라버리니까 여기 화재가 나니까 옆 건물 일로 타고 붙어버려요. 옮겨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 확산이 확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마감재를 자 조금이라도 느리거나 해체하면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제대로 기능 발휘를 안 되니까. 그리고 수선 변경을 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했을 때는 대수선으로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 범위를 다르게 했습니다. 이도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새로 바르면 안 됩니까? 왜 이거 안 바르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비싸다. 돈 그래. 마감재로 이거 비쌉니다. 마감재 외벽에 아시겠습니까? 마감재를 하는 데는 자 돈이 제법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손댔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교체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불이 이렇게 옮겨 붙습니다. 이 불이 특히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 있죠. 에서 났을 때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건물이 붙어 있죠. 크게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큰 불이 몇 번 나니까 이걸 대수선으로 허가받도록 넣어뒀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8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6번, 7번은 피난시설이에요. 피난시설. 이거 손대면 인명피해 크겠죠, 아저씨. 그래서 손을 아예 대지 말란 뜻으로 정설 해체 수선 변경 범위를 위에처럼 구분했다. 그냥 같다. 같죠. 자, 봅시다. 자, 거기에 5번에 보시면 6번에 보시면 방화벽이라고 되어 있죠. 방화벽이 뭐 하는 곳이에요? 자, 불을 차단시키는 벽이죠. 방화벽은 일반 벽 설치하는 데 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방화 구역을 한 바닥이나 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자,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은 구분했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손만 대면 대수선이라는 뜻이요. 자, 그 다음 7번에 주계단 피난계단은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자 대수선이 되는데, 자 봅시다. 그 7번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계단이라고 되어 있죠. 또 피난계단. 자, 특별 피난계단. 자, 주계단이다 하는 것은 4층 이하에 있는 건물에 있는 우리 주된 계단을 말하는데, 이 계단을 설치할 때는 불연제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계단을. 자, 피난 계단은 5층 이상에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계단을 피난 계단이라 합니다. 5층 이상이 이 학원에도 그 계단에 있죠. 자, 이 학원은 5층 이상이 되죠. 피난 계단을 다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자 불연제 마감해야 되고, 계단 자체 구조가 내화 구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 주는 이런 구조로 계단을 만들어야 돼요. 방화문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갑종이 있고 얼종이 있고, 갑종은 방화문 자체 앞뒤 전체가 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 얼종은 한쪽만 철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특별 피난계단은 11층 이상 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계단이에요. 자, 여기는 자 피난계단 불연제 내화구조 갑종 방화문에다가 플러스 자 스프링 쿨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배연 설비 같은 거. 배연 설비가 뭐예요? 배연. 그렇죠. 자, 이런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부른다? 특별 피난계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4층짜리 이 계단에 자 이걸 주계단이라 하죠. 자, 화재가 납니다. 여기에 화재가 나서 그 위에 층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안전합니까? 옥상에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불은 내려갑니까 올라옵니까? 결국 이유로 올라요. 그리고 유독가스가 올라오죠. 유독가스 한 마셔보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불이 나서 한번 마셔봤어요. 야,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은 맑은데 몸이 마비됩니다. 저 유독가스가 몸을 마비시켜요. 마셨죠?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져요. 딱 마비돼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식사하는거예요. 불에 타가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유독가스에 질식사다. 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층에 있는 사람들은 계단실을 이용해서 지상으로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예. 이렇게 하려면은 밑에 층에서 불이 났을 때 위에 층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이 계단이 불이 안 타도록 자 시간을 벌어주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4층 이하일 때는 층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계단실에 불이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뭐로 해놨다? 불연제로 마감시켜놨어요. 자, 이제는 층이 높아지죠. 자, 여기에 자 이런 경우는 피난계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자 여기 하재놨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계단실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야 되죠. 좀 더 길게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계단을 무슨 계단이다? 피난계단이다. 11층 이상이 되면 더 오래 견디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그럼 100층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100층은 100층짜리 아파트 있죠. 부산에 많아요. 자, 여기는 소방차가 오면 요 밑에 있죠. 소방차 물사봐야 요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 위에 층은 전부 다 어떻게 불이 났을 때 하느냐? 여기 불만 나면 전층이 소방장비가 첨단장비가 다 터져버립니다. 팡팡 터지가 막 물 내려오고 막 싹 이렇게 하면 이 불을 여기 건물은 불 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물에 여러분이 사실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집에서 잘못해 불 연기나죠. 순식간에 스프링클이 다 틀리지고 뭐 나고 뭐 나도 다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집안이 전부 다 물로 다 젖습니다. 예. 물로 다 젖으면 가구는 뭐니 어떻게 돼요? 새로 다 사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건물은 자 여기에 뭐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죠. 불이 나면 순식간에 큰 피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놨어요. 계단도 물론 이렇게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해놨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대피할 곳이 다 있어요. 피난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난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이 건물주가 이 계단을 손을 댔어요. 옛날에 이거 허가받아 안 했어요. 손을 대니까 다시 이 구조로 설치해야 되죠. 설치하려니까 뭐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어요. 설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불이 나니까 큰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피난시설들은 아예 정설, 해체, 수선, 변경 행위를 아예 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아서 다시 이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대수선으로서 허가받도록 규제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8번 보세요. 다가구 주택 그게 밑줄 치시고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 밑줄 치시고 세대 간 경계벽,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저기다 있다시피 분쟁 예방을 위해서 자 이거는 손만 대면 대수선 허가받도록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어느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A 세대와 B 세대 사이에 이 벽이 이 두 세대의 무슨 벽이다? 경계벽이죠. 뭐 다가구 주택 같아도 경계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가 이 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B 세대에 뭐가 나타납니까? 피해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A, B 간에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고, 이 예방 차원에서 이 벽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수선을 허가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A가 200에다가 우리 일반 못이 아닌 콘크리트용 못 있죠. 자, 이걸 여기에 해서 뭘 그리려고 합니다. 못을 몇 개 쳐야 돼요. 그 이 경계벽은 구조가 어찌 돼 있느냐? 일반 벽과 좀 다르게 있어요. 다세대나 다하고 경계벽 보면은 자, 여기에 중간에 자 소음제들은 왜 소음제들은 이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이거 다 듣고 앉아 있죠. 이거 없으면 없는 집 많아요. 소음제 넣고 여기에 또 자 스코보도 되고 그리고 또 벽을 그 다음에 벽돌 같은 것으로 여기 삭고 이렇게 콘크리트 시공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단하죠. 못 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못치를 치니까 안 들어가니까 A가 드릴로 뚫죠. 여기는 막 소음이 말도 못하죠. 자, B가 갑니다. A한테 니 뭐하노? 그러니까 뭐합니까? A가 미안하다 합니까? 그럼 뭐합니까? 내 못 박는데 와 이래버리죠. 아니 네가 그래 못을 박으면은 내한테 이렇게 시끄럽고 피해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은 A가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럼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죠. 결국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은 손대지 말란 뜻이에요. 못이라도 박지 마라 이 말. 그러면 피해가 생긴다. 그래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병 구분 없이 손대지 마. 손대면 대수선은 허가받아 손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 비다 저는 이 사람 찾아 안 갑니다. 그냥 관할구청에다가 고발해버려요. 바로 고발해봅니다. 이 가방에 3바퀴 더 하겠어요. 멱살 잡고 미안하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고발해야 그때사 가태료 500만 놓으니까 뭐랍니까? 미안하다 소리 합니다. 왜? 가태료 500만 안 내려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자, 우리 층간소음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층간소음이나 옆에 있는 소음이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 층간소음에 이렇게 아래 위층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위에 층이 주의해야 돼요. 무조건. 예. 층간소음은 무조건 위에 층이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층에 뭐 이거 할 거 없습니다.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래층에서 어떻게 좀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고 애들이든지 특히 매트 깔아버리죠. 아예 거실에다가 매트 깝니다. 소리 좀 덜 하게 위해서. 그런데도 올라가면은 미안하다 합니까? 그래서 오만 사람이 다 일을 하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뭡니까? 층간소음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살인도 나죠. 그리고 휘발유를 가가 이 집에 다 보아 불질러 뿌려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 사람 물어보면 뭐랍니까?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대. 이 이야기에도 무시하고. 이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층간소음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것도 요즘 심각합니다. 예. 공동주택에는 애완견을 함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바로 고발해 봅니다. 고발하면은 안 싸워요. 올라가서 애완견 키우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냥 개소리 나면은 바로 고발해 봅니다. 예. 그러면은 위에서 뭐랍니까? 우리 애가 어떻다? 내가 그러죠. 그게 어째 애고 말 똑바로 해라.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거는 자기고 상대방도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도. 예, 그래가 바로 고발하면은 뭐 누가 불리갑니까? 관리사무소장이 불려갑니다. 법이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리사무소장의 동의하에 애완견을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경우에 애완견을 키우도록 동의해 주느냐? 여러분 애완견 키우면 여기도 있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우리 애완견 중에 명인들 그 도와주는 견이 있죠? 그건 무슨 견이랍니까? 예. 그래서 장애인들 도와주는 개만 애완견만 동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지금 공동주택 양년 동의 안 받고 키운다는 이야기죠. 관리사무소장부터 먼저 불러버려요. 관할청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옵니다. 와가지고 목수술 시키든지 못 짓도록. 안 그러면 이사 나가세요. 이사 나가라. 예. 그러면 이사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손해배상 말도 못하게 떨어집니다. 아파트에 손해배상 들어가고 그 집 양옆 위아래 다 손해배상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뭐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요즘 특히 이 또 말도 많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정말 진짜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개, 뭐 고양이 다 좋아하는데 뭐 나도 집에 이래 촥 하면 귀엽고 좋지 왜 안 키우느냐. 저도 공동주택 사는데 이거 했다가 나도 피곤해요. 동물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죠. 좋아하는 사람. 우리 애가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우리 애 설득 좀 시킬게. 짖지 말아도록. 참 그런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예? 어째서 애냐 이 말이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못 알아듣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좀 있으면 이런 것이 심각해지면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허가 없이 키우면 불법이 되고 불법이 되면 뭐가 됩니까? 처벌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은 애완견을 키울 때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시죠?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지침을 보면은 동의를 해주는 것은 장애인을 돕는 개들 있죠. 에 한해서만 동의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8가지를 대수선이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 2, 3, 4, 5는 안전과 관련돼가 있죠. 그래서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 범위를 다르게 지금 돼가 있고 6번, 7번, 8번은 피난시설 분쟁 예방이니까 이런 자체를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 행위 범위 구분 없이 다 대수선으로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도 변경이라 돼가 있죠. 자, 그거부터는 자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마칩니다.